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금요일 그렇습니다. 아침입니다. 네. 이번 주는 살짝 덥다 싶을 네.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기도 했고요. 네. 간간히 내려주는 봄비도 반가웠습니다. 덕분에 세상이 좀 싱그러워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창밖을 보면 눈이 정말 시원합니다. 네. 이런 싱그러운 봄이 왔는데 우리 몸도 활력을 찾으면 좋으련만 왠지 나른함 때문일까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네. 그런 게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봄철에 네. 그동안 안 움직였으니까 열심히 움직여봐야지 해서 갑자기 많이 움직이시면 네. 오히려 좀 안 좋다고 해요. 저희 몸을 움직이지 않다가 과도하게 움직이면 예. 탈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중 가장 건강주의보가 내려지는 곳 중에 예. 하나가 바로 어깨입니다. 아, 맞아요. 어깨. 예.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이 어깨 관리와 관련된 어깨 통증 예방법, 관리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주위에서도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많죠.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정형외과의 문영래 교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주위에 보면 정말 그 어깨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저희 팔이 고생하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이제 봄이 오고 온기도 오고 꽃도 피었지만 아직 몸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 너무 과다한 활동을 하다 보면 어깨는 쉽게 손상되거나 아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특히 봄에 심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활동이 예. 많아지면서 그럴까요? 이제 그동안 오래간 겨울 동안 이렇게 동면을 취했던 네. 어깨 관절이 갑자기 그런 스포츠나 아니면 또 농업 활동을 하시다 그렇죠. 보면 예. 이게 또 양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그러다 보면 어깨에 좀 부담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평소에도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술보다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네.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동시에 도중에 그런 것을 간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를 청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진료실에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듣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왜 봄이 됐는데 어깨가 이토록 아픈가?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유는 한 3가지, 어쩌면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속을 들여다보면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인 문제일 것이고요. 조금 가벼운 문제를 보자면 염증이 있다거나 뼈가 조금 이렇게 길어나서 문제가 생겼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된다면 어깨가 굳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시곤 하지요. 그걸 하나하나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영상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영상 부탁합니다. 네, 이게 바로 어깨의 힘줄입니다. 어깨의 힘줄은 위에 있는 팔뼈와 그 위에 있는 견갑골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도와주지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첫 번째 준 벌은 이렇게 어깨를 들고 있게 했습니다. 아틀라스에게. 지구를 들고 있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벌은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것입니다. 즉, 뭘 잡고 들어 올려주는 이런 작업들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고대부터 잘 알려져 있는 몸에 부담을 주는 하나의 기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어깨에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요.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물어보면 먼저 연세가 드셔가면서 약해진 힘줄이 만성적으로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깨가 저렇게 다 망가졌을 때 반드시 아주 극단적인 수술이나 또 그런 치료가 필요한가 하는 것은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분들이 어깨 힘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문제없이 사시다가 또 지내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어떤 재밌는 분들은 그냥 골프 챔피언을 하시고 시니어 챔피언을 하시고 그리고 여생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의 힘줄은 자, 왜 어깨는 그러면 힘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을 잘 수 있냐 하면 마치 이가 하나 빠졌어도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있으면 잇몸이 어깨가 이빨이라면 잇몸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덜미가 아프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등덜미가 아프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가슴팍이 아프시다는 분 계시는데 즉 그 세 개의 중요한 부위들이 어깨를 감싸서 어깨가 부족하면 그것을 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셔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즉 어깨가 조금 약해지면 등이나 또 목덜미 그리고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관리해 줌으로써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봐볼까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 그림은 어깨 힘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깨 힘줄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이 떨어지고 나서 시간이 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오른쪽처럼 쭉 올라가져 있는 즉 상완골이라는 뼈가 위로 치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는 이 삼각근 이 근육이 아주 강하게 수축되면서 상완골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충돌증후군이나 어깨 염증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에 참 MRI나 CT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어깨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들어가 보면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던 분들도 MRI를 찍어보면 어깨 힘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전혀 MRI상 문제가 없는 분들도 아주 심각한 통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의사들이 알고 있는 답변도 있고 아직 풀지 못한 답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MRI상 아니면 엑스레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왜 어깨가 아플까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입니다. 그런 염증이 있는 분들이 어깨를 들기 힘들어 하시고 또 MRI상 다른 것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쉽게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어지는 현상 그 두 가지가 어깨를 많이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어깨가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어깨가 이상하다. 왜 내 어깨가 옛날 같지 않을까? 머리가 잘 빗어지지 않는다? 아니면 등을 긁으려고 하면 이렇게 등이 잘 안 닿는다. 그리고 뭐 이게 팔을 뭘 좀 들려고 하면 팔이 저리고 아니면 운전을 하려다가 뒷좌석에 있는 뭔가를 빼려고 할 때 어깨가 마치 힘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염증의 시작의 사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아주 초기에는 가벼운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그걸 완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관리를 통해서 많은 경우에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진료실에 왔을 때 어깨가 아주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에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쭉 예약을 해놓은 다음에 제 앞에 왔을 때 선생님 예약하기 전에는요 정말 예약할 당시에는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막상 내 앞에 오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깨가 안 아파졌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그때 그분의 의사는 제가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깨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 지금 현재 어깨가 너무 아프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같이 여행을 가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님과 같이
치료를 하는 여행을 같이 가시죠. 근데 제가 아버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 고통을 조금 낮춰주고 그 여행 기간을 좀 짧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지 모든 것을 당장 싹 씻어버릴 수 있을 가능성은 조금 낮으니까 조금 같이 여행을 계획을 짜보시죠. 하고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다음 영상 봐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이 왼쪽에 보면 팔이 처져 있을 때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팔이 뼈하고 서로 맞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부딪히게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깨 힘줄이 이렇게 딱 버텨짐으로써 뼈와 아랫뼈와 윗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충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이게 그 나이가 들어가서 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염증이 생긴다거나 또 운동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힘줄이 쉽게 지칩니다. 즉 몸을 감싸고 있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아주 아저씨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어깨 힘줄은 어린아이처럼 약하디 약한 힘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는 혈액순환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영양 공급에 과다한 일을 계속하게 하니까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이 멀쩡하신 분마저도 저 어깨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를 좀 재활을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활의 기본은 먼저 안 아프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깨가 아프신 분들의 재활은 왜 안 아프게 해줘야 되냐면 그분들이 움직였을 때 고통스러워 하시면 그 이상 재활을 멈추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 어깨 움직임에 대한 공포를 없애십시다. 먼저 스테로이드를 제외한 주사요법이나 때로는 너무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에 또 굳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같이 넣어서 어깨 염증을 풀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항염제를 투여함으로써 염증 상태를 개선해주면 훨씬 더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가 굳어지고 염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어깨의 굳음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게 합니다. 앞으로 제일 쉬운 운동이요. 어깨를 앞으로 들어올려주는 것입니다. 50견인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옆으로 들어올리기를 잘 못하시고요. 앞으로 들어올리는 것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항상 저에게 이렇게 나의 정상적인 어깨 관절 운동 범위는 어디냐? 그러면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관절 운동 범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상 범위는 반대쪽과 비교해서 같은 정도라면 그건 정상적인 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팔을 들어 올려 보시고 반대쪽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약 한 120도 이상 들어 올리면 그건 무난합니다. 110도 이상 들어 올리면 빗질도 하실 수 있고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또 웬만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또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 때 자, 이런 여행의 끝은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하다 보면 더 이렇게 얻어질 것입니다. 그 조금씩이 뭐냐면 근력이 더 강화되고 또 그리고 등이 쭉 올라가서 등덜미를 편하게 긁을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 시간대에는 의사가 필요할 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잠을 못 이루신다거나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돌아놓으실 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어깨에 도움이 되는 잠은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봇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깨가 아프더라도 잘 잘 것인가 아니면 어깨가 안 아프게 반드시 잘 것인가 할 때 당연히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잘 자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도 할 수 있고 또 선주도 안아보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가능하면
이렇게 넓은 그 베개를 벤다거나 해서 하거나 또 밤에 약을 좀 드셔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근데 이 밤이 되면 왜 아파지냐면 일어날 때는 어깨에서 일어나 있거나 앉아 계실 때는 어깨 부담을 항상 줄여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좀 빼준다거나 계속 수시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데 주무실 때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돼 있거나 또 살짝만 돌아서서도 거기에 좀 약간 긴장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다가 이불을 딱 당기려고 하는데 악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으로 돌아 누우실 때 외래 오시면 저에게 불편하시다는 것이 그것이죠. 선생님, 이쪽으로 돌아 누우려고 하면 그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깜짝 놀라서 깨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 누우곤 하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위스키를 한 잔씩 줬습니다. 근데 실은 그건 이제 그 당시 과거의 방식인 것이 술을 드시면 이게 염증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보다는 좀 확실하게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안전합니다. 또 약재를 드셨을 때 가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콩팥 검사를 해봄으로써 혹시 콩팥에 부담이 되진 않았는가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영상 봐볼까요? 우리가 충돌 증후군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공부를 이제 미국에 한 2005년, 6년, 2년간 그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곳에서 뉴욕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바로 이 뼈가 자라나서 충돌을 유발한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돌 증후군 때문에 어깨 힘줄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즉 이렇게 상완골이라는 뼈가 이 견갑골이라는 뼈를 이렇게 계속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뼈가 그게 반응으로서 길어나고 그 길어난 뼈가 힘줄을 누르기 때문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아주 명성을 듣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1, 2년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내가 좀 틀린 것 같다. 아무래도 저 뼈는 보다시피 힘줄을 누르기보다는 힘줄을 감싸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염증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참 고마운 것은요. 그래서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저를 만난 지 1년 후에 다른 학회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바로 그게 과학자의 정신입니다. 나는 끝까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감추고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아마 틀렸던 것 같고 염증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이 어깨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저 뼈를 깎는 환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즉 어깨에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실은 들여다보면 3차원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어깨 힘줄을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주 극히 일부만이 이런 뼈를 이렇게 깎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사진을 오늘 보여드리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질의를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면요, 뭐가 좀 길어나 있어 보입니다. 또 MRI상 봐도 좀 뭐가 좀 튀어나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거를 해야 답이 아닌가요? 그렇게 질의를 하죠. 저는 한번 검사를 해보실까요? 하고 진짜로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팔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팔을 이렇게 쭉 들어 올려보고 아프시다 하면 거기에 염증 또는 어떤 문제인가가 서로 충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감싸고 있는 활막이 부어서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면 진짜 뼈가 길어나서 문제가 생겼는가는 이제 염증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 것이고 뼈가 있다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림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딱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자면 딱 걸리는 느낌이 들겠죠. 뭐가 삐그덕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의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봐볼까요? 네. 자, 왼쪽이 어깨가 정상이고요. 오른쪽은 어깨가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0견은 실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하고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병명이라기보다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만큼 약 한 40도 이상 잘 못 들어올리고 옆으로는 한 20도 이상 못 들어올리고 등에 골반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굳어 있고 또 팔을 제끼려고 하면 0도 이상 안 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하는데 실은 이것을 유발하는 질환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 좀 더 심해지고 오래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를 감싸고 있는 힘줄들이 당뇨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당이 낍니다. 그러면 당이 끼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 단백질이 당이 끼니까 빡빡해지겠죠. 그래서 더 오래 가고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이런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어깨가 굳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를 줘야 할 수도 있는데 당 있으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주면 당이 확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좀 치료를 할 때 좀 단순히 관절을 팽창시켜 준다거나 또 좀 그 주변에 있는 염증 있는 부위를 좀 희석시켜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곤 하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걸 이렇게 풀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50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을 그냥 50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즉 뭐 뇌졸중을 걸리셔가지고 오래간 이렇게 누워 계셨던 분들, 또 수술을 장기간 하고 나서 팔이 굳어 계신 분들, 또는 어깨 힘줄이 이렇게 완전히 파열이 되면 어깨 움직임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어깨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면 염증이 훨씬 더 세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깨가 더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이야기하거나 2차성 50견, 즉 다행스럽게 원인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이런 통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먼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즉 안 아프게 해드리고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관절 운동에 맞는 근력을 얻으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팔을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시계추라고 하죠. 조금 더 낫게 하려면 구부린 상태에서 앞으로 제가 거꾸로 하고 있네요.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안으로 이런 가벼운 시계추 운동.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견갑골하고 같이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그 옛날 지체 높으신 분들이 걸을 때 이렇게 딱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걷듯이 이렇게 걸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깨가 단독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어깨는 주변에 있는 목 근육과 견갑골 근육 또 그리고 이 흉곽 대흉근 이런 근육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보여드렸던 이 상완골 팔뼈가 이렇게 움직일 때 견갑골이 계속 받쳐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제가 오늘 촬영을 할 때 아주 그 조명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맞춰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견갑골은 붕 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흉곽과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움직여주는데 그래서 우리 어깨처럼 많은 움직임이 있는 관절이 없습니다. 골반이나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하는 정도,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제약이 있지만 이것은 붕 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거의 180도에 가깝게 들어올리고 또 180도 가까이 옆으로 벌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어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의 기본은 어깨를 먼저 안 아프게 해주고 또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고 근데 그 유연함의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까? 그것은 연령에 따릅니다. 너무 젊은 사람과 같이 유연하게 만들고 보다 하면 자칫 어깨가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쪽에 유사하게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첫 번째 목표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한 70%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별을 준비하시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님과 그동안 좀 여행을 갔는데 이제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점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보내곤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어깨 힘줄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또 한 4분 정도의 어깨 힘줄 파열을 가벼운 수술부터 아주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에게 대부분 그분 수술 날짜를 한 달 정도 밀쳐놓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술하시죠. 이유는 뭐냐면 한 달 정도 후에 마음이 변하면 다시 돌아와서 좀 이렇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가보시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즉 만성적으로 쭉 문제가 왔다 하면 그것이 좋아지는 것도 만성적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 목덜미 그런 근육들이 잘 또 활성화되면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준은 연령을 가지고 보거나 성별을 보거나 또 아니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력한 일을 원한다 하면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수술을 권하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적 그 사무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또 간단하게 이렇게 어린 아이가 봐야 할 손주가 한 10개월 이내면 가벼우니까 좀 수동적으로 하고요. 한 3살 넘어가면 조금 골치 아프니까 수술을 하시고 나서 좀 쉬셨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따님이나 아니면 아드님께 그동안 좀 봐주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지요. 그래서 그 연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65세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는데요. 지금은 65세를 중년 정도로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우리 저 교과서에 65세 그것은 이제 노인으로 보고 아주 그 의사로서도 참 치료하기 어려운 대상. 이분들은 아주 심각한 경계선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년, 30년 수명이 연장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다만 뼈는 건강하고 피부도 건강하고 참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관절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관절에서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부분은 이게 관리를 조금만 잘해주면, 즉 여기가 좀 약해졌을 때 다른 근육에게 얼마간 좀 일을 하게 해주면 우리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적인 것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유연하게 해주고 그리고 근력 강화를 해주고, 근력 강화를 할 때 만약에 어떤 힘줄이 상했다 하면 그 힘줄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벌써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그 힘줄이 있으면 그 힘줄은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견갑골, 목덜미 또 그리고 이런 가슴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즉 이렇게 등만 이렇게 풀어주는 운동을 가지고, 즉 이렇게 앞으로 냈다가 뒤로 빼주는 이런 운동만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풀어짐을 느끼게 되고, 또 마치 노를 젓듯이 움직여주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 승모근 운동과 견갑골 운동으로서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 이런 어깨 이제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약 한 3주에서 6주 정도 염증이 완화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수동 운동을 시작하시죠. 즉 어깨를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도수를 해서 어깨를 좀 풀어준 다음에 좀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얻어지게 되면
이제 그동안 손상되지 않은 근육부터 강화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왜 손상되지 않은 근육은 멀쩡한데 운동을 시켜줘야 되냐면 근육이 하나 손상이 되면 연쇄적으로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강한 근육부터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견갑골 운동을 해주고 뭐 승모근 운동을 해주고 또 대흉근 운동을 해주고 나서 좀 힘이 좀 얻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손상되지 않은 근육. 자, 어깨 힘줄 보면 아까 제가 힘줄이 잘 손상됐다 하면 앞쪽과 뒤쪽의 근육은 비교적 살아 있고요. 위쪽에 있는 근육이 아까 이렇게 부딪히면 위쪽 근육이 부딪히게 되니까요. 앞쪽과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고무줄 가지고 당겨주는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을 잡고 당겨주는 운동을 해줄 수 있고 만약 뒤쪽을 하는 경우에서는 잡고 뒤로 빼주는 운동을 해줌으로써 이걸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고무줄은 한 3단계 정도 있습니다. 마치 그 제갈공명이 이렇게 유비한테 도망을 갈 때 하나하나 그 주머니를 열어보라 했죠. 그것처럼 여러 개의 그 줄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장 얇은 줄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조금 더 강해지면 조금 다른 색깔의 줄을 가지고 이것을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근육이 강화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근육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가 있었던 근육들은 마지막까지 보호해주기 위해서 밑에 수건 같은 걸 받쳐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깨 힘줄이 가장 아프게 하는 자세는 한 60도 정도, 이 정도 들어올렸을 때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끊어지신 분들은 팔을 옆으로 한 60도 정도 이렇게 들어올렸을 때 이게 누르게 되면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과연 이분이 이제 이제 호기심이 나죠. 그래서 이분이 아프신 이유가 힘이 떨어진 이유가 염증 때문일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손상돼서 그러실까? 아니면 힘줄이 정말 끊어져서 그러실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구별을 짓기 위해서 한 치료를 먼저 해보고 3개월 정도 기다려 봅니다.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요. 3개월 정도 기다려 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떨어지고 작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MRI를 찍어보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MRI를 찍을 때 참 조심스러운 게요. MRI상 어떤 문제가 발견될 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분이 과연 이것 때문에 아프실까? 아니면 다른 문제랑 같이 결부돼서 아프실까? 아니면 이것은 보이는데 실제 문제는 다른 것일까? 그런 3가지 고민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거기에 맞는 다시 검사를 해보고 정말 아프시다 하면 정말 거기에 딱 맞다 하면 마치 저기 유리왕이 저희 동명성왕 고주몽을 찾아가가지고 칼을 딱 맞춰보니까 앞뒤가 맞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서로 상봉을 하듯이 2개의 MRI 소견과 증상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는 이분은 정말 이것 때문에 아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2번째 하는 것은 과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인가 좀 기다려 볼 것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에 아픔이 있다가도 조금 시간이 가면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 좋아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결론부터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 첫 번째 약입니다. 종종 수술하지 않는 의사들이 물어봅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렇게 오래간 치료해서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섭섭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하죠. 당신들이 치료해볼 만큼 해보다가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 하면 얼마간 치료를 했음에도 힘들어하신다면 그때는 외과 의사에게 보내십시오. 그때가 아마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결정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들이 아픔과 굳음과 더불어서 힘이 떨어진 현상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죠. 아까 제가 나이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의 결과로 보면 한 52세를 커트라인으로 잡습니다. 힘줄이 딱 뚝 떨어졌을 때 52세 이전이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직 은퇴를 할 연령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일단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스포츠도 많이 즐기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52세 이전이면 가능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제 52세가 넘어가는 경우에서는 특히 이렇게 조금 찢어졌다 하면 기다려봐라. 이게 그러면 이 조금 찢어진 것이 쭉쭉쭉 찢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 자크가 툭 터져버리는 것처럼 터질 가능성은 없지 않는가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확률은 약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죠. 선생님, 저 힘줄이 떨어졌는데요. 이걸 당신은 좀 지켜보자고 그러는데 지켜보다가 완전히 툭 터져가지고 수술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럴 확률은 1%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켜보시다가 좋아지신다 하면 당신 우리가 운이 좋았던 것이고 99% 운이 좋았던 것이고 좀 결국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 손가락에 힘줄이 떨어진 것과 어깨에 힘줄이 떨어지는 것은 좀 경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힘줄은요. 이렇게 앞과 뒤에과 위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붕이라고 합니다. 어깨의 지붕. 회전 근개가요. 개가 이렇게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경락고의 지붕 같은 지붕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가 뚝 떨어졌으면 나머지 세 개가 열심히 일해줘서 도와주고요. 또 그 주변에 어떤 다른 힘줄들이 다른 조직들이 덮어가지고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같이 계속 물어봅니다. 저도 이렇게 뵀을 때 궁금하죠.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뵀을 때, 그동안 이제 3개월 만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증상은 좋아졌지만 아직은 힘이 떨어져 있다. 또 아니면 증상도 힘도 다 회복이 됐다. 아니면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잠시 좋았다가 시간이 가니까 다시 아파졌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는데 대부분 뵙고 나면 실제 가지고 있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제 가장 아팠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깨 힘줄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견갑골의 문제나 등떨미 문제 또 팔저림의 문제들이 이렇게 불편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치료를 원해서 그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 우리가 저는 의사가 되면 인간의 수명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느낀 것은 인간에게는 수명이란 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게 의료를 배워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즉 어깨와 팔꿈치만 잘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나는 이걸 완전히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수만 명의 의사들이 어깨 팔꿈치를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답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다림과 그리고 가벼운 이런 관리로서 충분히 우리가 봄철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깨가 왜 봄철이 되면 더 힘들어지냐면 조금 더 활동이 늘어나죠. 또 그동안 못했던 운동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벌써 농사철이 다가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신혼 시절에는 저희들이 직접 아이를 키웠지만 어머니들은 이제 손주를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에게 수술 날짜를 잡는다거나 어떤 치료의 스케줄을 잡을 때 손주의 스케줄을 또 그런 자녀분들의 출산 스케줄을 맞춰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애가 곧 태어나는데 뭐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만성 질환의 장점입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여기 손목에 힘줄이 끊어졌으면 그럼 급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지만 또 이제 또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파요. 우리 배우자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어깨뿐만 아니라 전신이 아프시거나 또 마음도 아파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봄철에 어깨가 아프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잠시 눈을 쳐다봅니다. 이분이 과연 어깨 문제로 오셨을까? 아니면 다른 뭐 고통받는 게 있으실까? 그래서 눈에 여유가 넘치시면 정말 어깨 문제이시고요. 눈에 근심이 가득하시면 뭔가가 고통받은 게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풀어드릴까요? 어쩔 때는 좀 아침에 드셔가지고 하루를 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약재를 투여해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좀 안심을 시켜드리고 보내는 그런 환기라고 합니다. 우리 의학적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좀 풀어드리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좀 환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이 될 때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어깨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어깨가 아픔과 또 굳음 그런 문제가 단 한 가지 문제로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회에서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즐기지만 동료들과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치료했는데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꼭 물어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제 동료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정말 이렇게 간단한 제가 좀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어깨의 굳음, 또 어깨의 충돌, 어깨 힘줄 파열 같은 아주 대표적인 질환만을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은 매우 희귀한 질환들이 갑자기 저 앞에 탁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자면 암이 걸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목에 심각한 디스크가 있는데 그게 어깨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덜미가 아프면서 팔까지 저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때로는 안에가 혹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주 드물게 감기가 걸리고 나서 어깨 근육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처음에는 저는 여러 정형외과에서 여러 관절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제 분야를 더 특화시켜 가면서 어깨와 팔꿈치를 하게 됐는데 가장 행복한 것은 의사로서 행복한 것은 어깨는 다행스러운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몸의 부하를 받지 않습니다. 걸을 때 어깨로 걷지 않거든요. 걸을 때 무릎으로 걷습니다. 골반으로. 그래서 좀 보호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좀 만약에 한 자세로 계속 있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펴주는 운동으로 그걸 풀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목덜미 운동이나 견갑골 운동 이런 대흉근 운동으로서 또 이렇게 제가 팔꿈치를 같이 하게 되는 이유는 어깨와 팔꿈치는 많이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깨와 팔꿈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근육은 이두박근입니다. 알통 근육이죠. 그래서 팔꿈치를 오그렸다 폈다 해주면 실은 이게 어깨 근육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는 머리가 두 개 있어서 이두로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어깨 바깥쪽에 있고 한쪽은 어깨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므렸다 폈다 해주면 그 관절이 좀 윤활이 되게 되고 어깨의 그런 관절 내에서 관절액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으로써 어깨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어깨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바로 어깨를 이렇게 제끼는 자세가 불편하거나 또 아니면 들어 올리기 불편하거나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약제나 운동요법 그리고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재활요법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아주 드물게 수술이란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정말 이게 MRI와 엑스레이 그리고 또 실제 그분의 증상이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문제나 아니면 좀 간단한 굳음의 문제는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 좀 수동적인 방법이나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저는 참 현대 의사로서 행복한 것은 의학의 발달뿐만 아니라 약학의 발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서 마음이 아픈 분을 치료할 수 있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또 팔이 저림으로써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좋은 점은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게 다시 드시지 않아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그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제는 이제 이별할 시간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래도 좀 섭섭하니까 6개월, 1년 정도 한 번 정도는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이 때로는 참 쉬울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참 어려워서 선생님 참 당신을 믿고 좀 치료를 했는데 뭐 좀 시간이 가도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교과서나 논문에서는 얼마 되면 좋아진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환자는 이 40억의 인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아마 어머니께서는 약간 그런 다른 문제랑 같이 결부되어 있고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아직은 MRI나 모든 정보를 보았을 때 수술까지 가기는 아직은 아까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이렇게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주 믿을 만한 동료가 한 사람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한 사람이 절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행복한 것은 중에 하나는 제가 부족한 문제를 또 그것을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다른 동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의사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가기 힘드시다면 전화해서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으시다는데 또 그분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보내드리고 이제 그분과 상의를 해봅니다. 혹시나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거의 1년 가까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아집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조금 더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을 바꿔보거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의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어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절에 이렇게 해부를 다시 보자면 어깨의 뼈가 있고 어깨를 감싸는 막이 있고 또 그걸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고 또 그걸 감싸고 있는 이 어깨 주변의 근육이 있는데 이제 어깨 뼈가 계속 움직이면서 충돌하는 것이 충돌증후군이고 그게 이렇게 견갑골이 길어나서 견갑골에 있는 어느 한 기퉁이가 길어나서 뼈가 이렇게 충돌된다고 해서 충돌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고 이제 그걸 감싸고 있는 이 관절낭 그것이 확 굳어지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오십견입니다.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오십견 환자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내가 왜 어깨가 굳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당뇨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뇌졸중 앓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갑상선은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특발성 그냥 오십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치료는 좀 그나마 쉽죠. 그래서 관절 밖에 관절낭을 풀어주는 주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관절 내부에 주사를 줌으로써 염증을 확 완화시켜주면 많은 풀어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랑 같은 동료들이 50견 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뭐냐면 원인 딱 써집니다. 답변은 모릅니다. 근데 치료는 확실합니다. 치료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재활을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50견 환자분들은요, 어깨를 앞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 올리시지만 옆으로 못 들어 올리시고 등을 잘 이렇게 못 대십니다. 골반까지도 못 닿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비대가 있어서 이제 그분들은 그걸 해결하시곤 하죠. 자, 어떻든 그런 분들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 어깨를 옆으로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살짝 들어 올려주면, 그러니까 운동의 그 재활이나 수동 운동을 해주는 기본은 안 아픈 팔을 이용해서 아픈 팔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팔을 못 들어 올리면 이 안 아픈 팔을 이용해서 쭉 들어 올려주게 되는 거. 또 내려주고. 누워서 하시면 편합니다. 앉아서 하실 수도 있지만 누워서 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중력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 주신다거나 또 막대기를 잡고 옆으로 벌려준다거나 또 아니면 이제 등에 이렇게 수건을 달아가지고 아픈 발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굳어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어깨 이 굳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어깨 이 주변의 근육 강화의 기본은 움츠림입니다. 이렇게 팔을 잡고 움츠림 운동을 해주면 그 박자가 있습니다. 333입니다. 자, 3초간에 걸쳐서 힘을 줬다가 3초간 버텼다가 3초간에 걸쳐서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1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운동을 해주면 이 승모근의 결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승모근 결림이 해결이 되면 어깨도 가까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어깨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움츠림 운동만 잘해줘도 실은 어깨의 문제를 많이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움직일 때 저에게 그 수술이 끝나거나 아니면 어깨가 너무 아픈 경우에 어떻게 어깨 운동을 할까요? 아니면 저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고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오늘 내일은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 다 아픈 선수들을 이제 만나러 직접 갑니다. 근데 그런 어떻든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어깨가 아파서 어깨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어깨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걷는 겁니다. 걸을 때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이 딱 묶였다고 생각하면 달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관절 운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산책을 즐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게 어깨가 풀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깨 유연함을 얻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견갑골 또 앞에 있는 대흉근 또 이 승모근 쪽에 운동을 해주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그 어깨 주변 근육들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이제 그걸 받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상되지 않는 근육들을 풀어주는데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깨 힘줄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이제 주사를 줘봤습니다. 마취제를요. 그 부분만 마취제를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쪽과 떨어진 쪽을 힘줄을 비교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양쪽 힘이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깨 힘줄을 안 아프게 해주면 떨어졌다 할지라도 기능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게 더 이상 파급되지 않는 한 그것이 마치 유리창이 깨진 유리창이 쫙 찢어져 가지고 쫙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주를 벌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나서 아니면 또 운이 좋으면 완전히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하다 보면 이 환자분들을 대하거나 어머니 아버님을 대할 때 이렇게 그 가능하면 그런 문제가 먼저 완벽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의사로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당신들도 그것을 원하시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차선책은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진행하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을 범주에서 멈추도록 해주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그게 과연 이 진행된 힘줄의 문제가 이게 만약 이분에게 그 기능의 완전한 그런 이렇게 소실까지 되고 활동을 못할 정도로 힘들게 됐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자, 우리 거래를 하시죠. 투자는 수술이나 치료가 되고요. 이제 그 이익이나 손해는 우리 어머니의 수술이나 아니면 치료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 어떻게 보면 힘줄을 꼬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 떨어진 힘줄에 뭘 덧대주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때 어머니가 지금 원하는 것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나이가 지금 이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손주들도 컸고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할 때는 조금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식사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멈추시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신 경우에서는 역시 한 3개월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힘줄을 꼬매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망가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힘줄을 덧대준다거나, 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수술을 여러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밀쳐주려고 노력을 하냐면,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좋아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 고통받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피해보고, 어떻든 이런 봄철의 어깨의 문제는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관리만 잘해주면 더 큰 문제를 하나하나 예방하고 또 잘 갈 수가 있는 것이 이 어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하고 이렇게 네. 진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이별하기 싫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자상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어깨 통증하면 되게 뭐 인대가 뭐 끊어지거나 뭐 근육이 뭐 이런 굳었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맞습니다. 염증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가장 나온 얘기가 염증이 가장 즉 어깨 힘줄 자체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떨어져도 아프지 않은 것이죠. 네. 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염증이 바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해 주면 많은 분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고 복귀할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네. 네. 일단 뭐 어깨라는 것도 소모적인 거니까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지만 저희 또 그 다양한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중간 얘기해 예. 주셨는데. 저희가 뭐 열심히 따라하긴 했습니다만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짝 다시 한번 배워볼 수 뭐 있을까요? 걷는 밥이라든가 예. 어깨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렸다 정리를 해주시면 떨어뜨리는 좋을 거 것 좀 같아요. 몇 가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움츠림입니다. 움츠림. 네. 움츠림. 저희 으쓱으쓱 예, 맞습니다. 움츠림. 3초를 기억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박자를 해서 15번 정도,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움츠림. 그다음에 팔을 앞으로 냈다가 뒤로 빼주는, 즉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뺐다가 뒤로 빼주는. 실은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배를 젓는 것과 비슷합니다. 노젓는 네. 거랑 비슷하고요. 노젓는 운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뺐다가 뒤로 빼주는 네. 이런 노젓는 운동을 통해서 해주고, 한 가지 더 남아 있다면 스트레칭도 중요하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팔을 잡고 안쪽으로 돌려주는 거, 반대로 이렇게
쭉 한 이거 할 때 한 5초 이상은 뱉어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 어머니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시네요. 잘 이렇게 스트레칭 하십니다. 아, 지금 잘 되는 거죠? 예, 아주 잘하시고 저희 계십니다. 어머님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네. 매우 건강한 어깨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65세까지는 중년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요. 다 65세 이하로이십니다. 네. 아까 걸을 때도 어깨를 이렇게 뒤로 양반처럼. 예. 그러니까 어떻든 예. 이게 어깨를 살짝 구부린 예. 상태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면 또 앞으로 움직이면 어깨 운동이 좀 덜 되고요. 네네. 실은 견갑골과 같이 이렇게 몸통과 같이 어깨를 움직여주는 거. 같이 움직이는. 네. 아, 몸통 회전이 예. 필요한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통 근육이 약해지거나 예. 목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몸통의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깨가 그만큼 더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지릴 때도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몸이랑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예. 물건을 들 때도 몸이랑 같이 들어주게 되면 어깨의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객석에 뭐 혹시 질문하실 분 예, 계신가요? 궁금한 점 예. 있으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깨 아픈 사람들은 가방을 맬 때 크로스로 매는 게 좋은가 아니면 백백으로 매는 게 좋을까요? 네, 크로스백 참 좋습니다. 근데 크로스백을 만약에 매신다 하면 번갈아 가면서 매는 게 좋은 것이고요. 예. 또 정말 장기간 여행을 가신다거나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두 줄이 있는 백이 훨씬 더 목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은 균형을 사실입니다. 맞춰서. 예. 네. 목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네. 네. 학생들이 가방 메고 나가는 것 보면 저 가방 안에 뭐가 저렇게 많이 들어있나. 네, 그렇습니다. 예. 가능하면 네. 20kg 이하의 무게가 좀 훨씬 그 학생이나 아니면 예. 또 그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네. 오늘 특히 강의 들으면서 곧바로 수술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려 달라는 거 그거 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봄철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고 안 하던 운동 막 욕심 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봄철 어깨 통증 관리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어떤 건강 방법이든 간에 미리 건강할 때 좋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마트에 갔더니 벌써 수박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제철 예. 과일이나 음식들 챙기는 것도 네.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